지금부터 7월 셋째 주 주식 매매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는 리스트 중에 ETF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국내 ETF도 있고 해외 ETF도 있고 그리고 뭐 특별한 업종이나 뭐 테마성 ETF도 있고 그렇게 되게 종류가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 ETF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펀드보다는 훨씬 더 매매하는 그 타이밍이 아주 실제와 비슷하게 제가 그 가격을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고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게 펀드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ETF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서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ETF가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로 망하지 않는 주식이다. ETF란. ETN도 있고 ETF라는 것도 있지만 ETN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거고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기가 없어요. ETN은 만기가 있어요. ETN은 뭐 2년 후, 3년 후에 몇 월 달 언제까지가 만기가 있어서 그때를 기준으로 환매를 하는데 ETF는 만기가 없어요. 그 펀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근데 사라질 때도 있지만 사라지게 되면 그 비용을 그때 가격 기준으로 다시 환매를 해줘요. 물론 ETN하고 똑같지만 ETN은 뭔가 끝을 보고 달리는 경기 같고 ETF는 그래도 이제 이게 그 펀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망하지 않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또 망하지 않는 주식이 또 왜 중요하냐면 주가는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항상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또 올라가는 것만도 아닌데 일반 기업의 주식은 망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 기업이 없어져서 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ETF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기준으로 환매를 해서 다시 저희한테 그 환매금을 돌려주고 있어요. 그때 물론 그게 사라질 당시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손해를 보고 있는 기준에서 다시 환매가 될지언정 적어도 휴지 조각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일단 제일 첫째로 중요하게 ETF 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ETF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ETF를 좀 알아봤더니 이게 ETF가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첫째로 해외 쪽에 펀드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투자하는 ETF, 중국에 투자하는 ETF, 뭐 유럽, 뭐 라틴이라 뭐 하면 남아메리카,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만 쪽도 있고 등등. 예, 되게 많은 제가 이제 매주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엄청 많은 게 있어요. 이게 해외 주식 말고도 원자재 ETF도 있고 또 국내 업종 ETF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은데 오늘은 일단 해외 ETF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ETF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첫째로 그 망하지 않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망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저는 일단 ETF로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3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20에서 30개 종목의 ETF로 보면 미국, 중국, 인도, 유럽, 뭐 인도네시아, 남미, 필리핀 뭐 이렇게 다 찾아서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ETF를 막 그냥 군을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ETF 군으로 따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다 평등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만 원씩 내가 만약에 20개의 종목이 있으면 20개의 종목에 각각 1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똑같은 10만 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가격이 오를 게 있고 가격이 내릴 때가 있고
또 가격이 내리면 또 많이 내린 게 있고 아니면 또 많이 오른 게 있고, 그러면 많이 오른 거에서 매도를 해서 많이 내린 걸 사는 거예요. 일단 기본 원칙이 요거 하나고, 많이 오른 거에서 팔아서 많이 내린 거에 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많이 오른 거는 그냥 냅둬?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적립식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본금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많이 올랐던 거에서 팔고 많이 떨어졌던 거에서 사게 되면 많이 떨어졌던 거의 비중은 좀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던 거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겠죠.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똑같이 10만 원씩 했다고 하면 올랐던 거에서 만 원을 팔아서 만 원 떨어진 거에 만 원을 넣으면 얘는 11만 원이고 팔았던 거는 9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이 9만 원짜리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제가 그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그 금액을 비중이 적은 거에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매매를 등록하니까 적어도 첫째 주에 팔았다면 둘째 주에 다시 사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얘가 등락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을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하게 많이 올랐던 거에서 팔아서 많이 낮은 거에 대해 많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 매수를 했다고 해서 하면 비중이 이제 달라진단 말이죠. 만약에 10종목, 20종목 있으면 각자 주식이 막 등락을 하면서 떨어진 거는 막 10%, 20%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른 건 또 10%, 20% 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팔고 많이 내려간 걸 샀어. 근데 많이 내려간 거에 비중이 높고 많이 올라간 거는 비중이 낮겠죠. 근데 그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추가로 제가 투자를 하는 금액은 이 주식의 비중을 평등하게 가져가는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준 중에 하나예요.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죠. 예, 나의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맞춰가거나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바꿔가는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리밸런싱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기준 하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이런 투자를 계속 진행할 거라고 가정하고, 네, 앞으로 내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계속 일정한 금액을 적금 붓듯이 주식을 하는 적금 투자 방식 플러스 비중을 맞추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없이 주식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또 많이 올라갔으면 또 떨어지게 돼 있고 또 떨어졌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한다. 예, 주식은 항상 20년 전보다 현재가 올랐듯이 현재보다 20년이 올라갈 거다. 근데 얘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등락을 어떻게 타느냐. 예, 어떻게 이 등락에서 내가 이 자산을 관리하고 또 종목을 교체하고 비중을 바꿔가면서 그 사이에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일정한 비중을 주고 상승했던 종목에선 매도를 하고 하락했던 종목에서는 매수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한다고 해서 얘는 망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락할수록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ETF니까. 이거는 하나의 기업이거나 하나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예요. 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기업이 망하거나 업종이 망하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높다는 건 아닌데 그 확률보다 나라, 유럽, 미국, 중국이 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ETF를 투자를 하면서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훨씬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하나가 망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나의 원칙을 지켜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비중을 맞춰가야 된다. 그리고 적금처럼
매달 나의 수익의 일부분을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 중에 또 ETF가 망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또 본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주식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전 세계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 나는 뭐 미국 뭐 나스닥, 다우존슨 이런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지수가 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수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사면 돼요. 예. 또 사고 또 이게 걱정이 안 돼요. 예. 뭐 다우존스가 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지역, 없는 펀드에 있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뭐 저도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뭐 브라질이나 대만이나 아프리카 쪽,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쪽에 관련된 ETF는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일단 ETF 상에 있는 데는 굉장히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쪽에,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정한 그런 투자금들이 모였다라고 봤을 때 그런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ETF 자체가 아주 뭐 없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ETF 투자를 하면서 대만 쪽 ETF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매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극히 드문 상황이거든요. 특정 나라나 특정 국가의 이런 기업에 일일이 다 투자를 하는 것보다 ETF로 한꺼번에 사서 살려면 다 사서, 이거 제가 어떤 나라가 오르고 어떤 나라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걸 제가 공부하거나 제가 알거나 그러면 굳이 전체를 다 살 필요는 없겠죠. 뭐 이번에 미국이 오른데 그러면 미국만 사면 되고, 또 이번엔 또 러시아가 오른데 그럼 러시아만 사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어느 애널리스트나 어느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미국이 오를 겁니다, 미국을 사세요, 뭐 러시아가 오를 겁니다, 아니면 뭐 유럽이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하나 못 봤어요. 예. 앞으로 어떤 게 오를 수도 있고, 어떤 게 또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는 할지언정, 예. 뭘 탁 집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전문가 분들도 다 제대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일개 30대 직장인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흐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면 다 사라. 예. 다 사요, 다. 나눠서. 그리고 오르는 건 팔고, 또 떨어진 건 사요. 예. 그러다 보면 떨어졌던 건 또 오를 수도 있고, 또 올랐던 건 또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럼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오른 거에서 팔아서. 예.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그렇게 ETF를 알게 되고 나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플러스인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일단 마음은 편해요. 예. 적어도 20년 있다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펀드가 없어지더라도 그 당시의 기준가로 환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빵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영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열심히 공부해갖고 기업을 하나를 뭐 찾아내갖고 뭐 이거 딱 내가 전재산 다 올인해갖고 사야지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마이너스 90%될 수도 있고. 예. 얘는 근데 적어도 그렇게까지 등락이 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코로나 사태나 9.11 테러나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런 금융위기 그때가 왔어도 지금까지 다 버텼던 나라들이고 지수예요. 그런 지수에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기업을 하나 분석해서 시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지식으로 기업을 하나 투자해서 전전긍긍하느니 분산 투자를 하고 리밸런싱을 꾸준히 해주면서 자산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거 제가 30대 직장인으로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역대 최저 8,720원, 1.5% 인상. 문재인 정부에서 10,000원 하겠다고 했는데 8,720원이랍니다. 이제 정부 3년 차, 이제 4년, 내년이면 이제 4년 차가 되나요? 이게 8,720원이랍니다. 1.5%. 야, 이거 인상이 많이 돼도 걱정이고, 이거 인상이 안 돼도 걱정이고, 그러네요. 이게 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엄청 반발을 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근데 이번에 1.5% 올랐으면 뭐 더 좋아진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예, 일단 최저임금이 제일 많이 좀 눈에 띄는 뉴스였고요. 그 다음에는 금 가격이 올랐답니다. 사상 최고의 금 가격. 한 1,700불 이상으로 올라간 이 금 가격. 제가 ETF 투자하는데도 말씀드렸는데 원자재 쪽에도 금 관련된 ETF가 있거든요. 금에 투자를 하시려면 금 통장도 만들 수도 있고 뭐 ETF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금 통장보다는 그 원자재 ETF 쪽으로 하고 있는데 금 가격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예. 이렇게 근데 금 가격이 올랐다고 뉴스에 나오면 금 가격뿐만 아니라 뉴스의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나 뭐 원자재에 관련된 뭔가 뉴스에 막 나와가지고 내가 소식을 들었어. 내가 금 가격이 올랐대. 왠지 막 금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럴 때 뉴스에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좀 팔아야 되는구나. 금 가격이 뉴스에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이 나왔다면 좀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수. 자, 이달에는 뭐 특별히 뭐 제가 매수 관련해서 따로 할 얘기는 없고요. 아까 먼저 얘기했던 ETF 관련돼서 봤을 때 해외 심천, 지금 중국 주식도 엄청 올라가지고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참, 제가 뭘 사고 뭘 팔지 솔직히 몰라요. 예, 앞으로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게 저도 설명하면서 규칙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리밸런싱 하면서 종목의 비중을 맞추고 많이 오른 거는 팔고 많이 내린 거는 사야지라는 아주 단순한 거는 아주 1차적인 기준이고요. 그거 외에도 기준이 많은데 이거를 차차 설명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건데 주식이 등락을 한다는 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비중이 어느 게 높아졌고 어느 게 낮아졌고 라는 기준을 제가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 가격이 형성된 것 와중에 어느 정도 많이 상승했던 것과 그리고 많이 하락했던 것과 그리고 비중이 낮은 것과 개별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에 따른 매수와 매도하는 종목을 고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 그 종가 기준으로 고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제가 왜 샀지? 왜 팔았지? 뭐 이렇게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매수하고 매도됐던 게 내가 이걸 지금 사야지라고 생각해서 산 게 아니라 비율과 등락에 대한 가중치를 이용해서 매매가 된 거라서 심천이 사줬다는 거에 있어서는 비중이 아마 좀 낮지 않았나, 그래서 사지 않았나 싶네요. KTNG 담배인상공사 담배 안 피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KTNG 거 많이 피라고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네, 유명하죠? 삼성전자 갖고 있습니다. 다음 매도. 이 형지는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무죄를 받으시는 아주 축복스러운 상황 속에서 둘 다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진짜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형지 INC 주식 한 주를 갖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째예요? 거의 한 4년째 들고 있는 건데 들고 있는 와중에 처음 상한가를 가봅니다. 예, 이거 좀 빨리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원래는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제외하려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더 올라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계획입니다. 자, 한 주간의 수익률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전체 수익률이 1.13%예요.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저번 주하고 올해에서 많이 달랐던 게
보시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상승률이 2.37%하고 1.35%인데 저는 상승률이 3.39%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제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코스피하고 코스닥보다는 상승률이 좋고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하락률이 낮는 거, 적어도 시장보다는 적게 잃고 많이 수익을 가져가는 게 제 목표인데, 그 저번 주에는 하락률이 너무 높아갖고 되게 실망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 같이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모두 다 성공하시고 복 받으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